한국전력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의 손익분기점을 예측해보는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. 매출은 29.6%가 증가했고요. 영업손실은 51.8%가 감소했습니다. 만약에 손익분기점 매출 달성을 한다면 전기료는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15.2% 추가 인상이 될 것이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. 그 이유는 분석 과정에서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.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.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39조 9,999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상반기보다 29.6%가 증가했습니다. 그러나 매출 원가는 3%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매출 총이익이 55.2% 전환으로 좀 줄었습니다.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가 1.3% 줄여서 뭐 적자를 번다니까 뭔가 비용들을 좀 줄인 모양이네요. 그래서 영업이익은 영업 손실은 7조 2천억 원대가 달성이 돼서 전년보다 51.8%가 영업 손실이 감소가 됐습니다. 원가 회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29.6% 매출이 증가한 데서 매출 원가가 3%가 증가했으니까 이것을 빼면은 상반기 중에 전반적으로 26.6%가 인상이 됐다. 이렇게 단순하게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매출액에는 전기 판매만의 매출 구성이 아니고 기타 등의 매출이 있긴 있는데 그것은 그, 말하자면은 없다고 간주를 하고 보는 거죠. 단순하게 보는 거죠. 스루프 회계의 결과도 그 영업 손익은 동일합니다만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성격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판매 가격보다는 구입 가격이 더 비싸되는 거죠. 그래서 어,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3.5%가 증가했어요. 그 차액이 26.1%인데 이것을 보면은 그 전력 구입 가격이 하락했다고 추론은 가능하지만은 현재 이 상태로 보면은 전력 구입 가격보다 싸게 파는 머리가 유화적인 관리 조직이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머리가 나쁜 조직이고 머리가 속된 말로 미친 조직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찌 보면은 정부 공사로서 정치의 희생양이 되지 않았겠느냐. 한국전력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대목입니다. 수르픈율은 26.9% 그래도 그 전기료가 인상이 돼서 증가했고요. 운영비용은 1.7%를 감소시켜 가지고 생산성이 개선됐고 그 다음에 영업손실 영업 원가 회계하고 똑같이 영업손실 7조 2천억 원의 영업손실이 상반기 중에 발생이 됐습니다. 아직까지 전기료를 인상을 했다 하더라도 또 그 회사에서는 그 한국전력 자체 내에서는 1.7% 정도 운영 비용을 줄이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적자 상태에 있는 거죠. 그렇다면은 흑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기료 이상이 추가적으로 불가피하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재고자산은 그 매출 원가에 반영이 되는 게 없습니다. 재료비 상태로서는 저장품 등 이런 것들이 그 수선비라든지 다른 거에 뭐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어요. 또 원재료 등이 있는 것들은 다른 매출 성격이 있어서 있는
그런 재고지만은 매출원가에 반영되는 것은 없습니다. 특정 저장품이라는 게 크게 있는데 이게 실체가 무엇인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지만은 구체적으로 공시되는 것은 없습니다. 아마 특정 이렇게 되면은 아마 그 원자력 발전 그 원료하고도 뭔가 좀 관련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.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은 원재료 사용액은 뭐 여기에서 이 제조업체가 아니니까 굳이 언급할 건 없고 전력 구입비가 3.5% 증가했어요. 그래서 두 가지 합친 게 이제 매출원가 재료비가 되겠는데 3.5% 증가했고 운영 비용은 1.7% 감소시켰습니다. 이 운영 비용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것이 이 현장 가공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뭔가 좀 들어가는 게 있다 이거예요. 한국전력 본사에서도 전력을 사가지고 판매하는 것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게 있긴 있습니다. 그래서 가공 비율이 8%인데 소시점 한 자리는 0.4% 감소했고요. 그 다음에 그 재료 비율은 0.4%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. 운영 비용에 있어서 인건비가 7,536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 동기보다 15.3%나 인건비가 줄었습니다. 직원 수는 372명을 줄였습니다. 그런데 인당 평균 임금을 보면은 13.9%가 깎였습니다. 뭐 적자가 안 되니까 임금을 깎은 건지 그런 거로 보통 이제 그 공사 성격이면 각종 수당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또 뭐 그 잔업도 있을 수 있겠죠. 그 교대 근무라든지 24시간 그 가동을 해야 되는 게 전력의 그 어떤 특성일 것이니까요. 어떤 형태로 했든지 간에 인건비는 깎였습니다. 슬프 관점에서는 인건비 같은 것은 건드리질 않습니다. 그 임금을 깎는 그런 것은 무식한 경영 방법이다.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. 수선비가 2.4% 증가했고 지급 수수료는 뭐 거의 변동이 없고요. 해외 사업비를 13.1%가 줄였습니다. 한 2천억이나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외 사업을 뭘 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뭔가 쓰고 있어요. 해외 사업에서 뭐 발전소를 팔려고 하는 건지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려고 하는 건지 한국 전력 자체가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해외 사업이란 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참고적으로 대표이사는 2022년에 정승일 씨라고 1965년생인데 산업통상부 차관인데 국회 청문회 등에 나가서 곤혹을 치렀고요. 그 사진도 본 적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 전 정부의 희생양이라고 이렇게 봐줍니다. 올해는 대표이사가 상반기 중에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갑자기 부사장이라는 직함이 생겼는데 한전 상생관리본부장인 이정복 씨가 1963년생인데 그 내부 그 관리 출신인 것 같아요. 이 사람이 현재 부사장으로서 준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누구래도 이 그 대표이사를 하고 싶지가 않은 모양이에요. 참 불쌍한 한국전력이 됐습니다. 인건비를 삭감하는 정책도 머리가 둔한 자들의 경영 형태이다라고 저는 꼬집고 싶습니다. 그리고 또한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됐을 터이다. 한국전력이라면 대한민국을 또 대표하는 어떤 그런 기업인데 이 전력회사들이 중소기업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 사기가 저하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. 한국전력을 상대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협력업체들도 꽤 많을 텐데
한국전력 본사 이 자체는 이렇게가 인건비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익이 적자가 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판매 가격이 문제이고 구입 가격이 핵심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고 뭔가 해본다니까 관리직으로 와가지고 인건비나 깎는 그런 정도의 수준 가지고 어떻게 한국전력을 돌릴 수 있겠느냐. 매우 좀 안타까운 그런 상반기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. 재고 회전율로 쭉 대표 제조업을 해왔는데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저는 T 회전율이라고 듀퐁에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. 매출 나누기 자본 정리인데 2.51 회전을 했어요. 무려 111.5%나 상승했습니다. 그리고 수르픈율은 26.9%가 상승을 했습니다. 현재까지도 마이너스지만은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무려 84.5%나 됩니다. 일반 민간 기업이라면은 이미 회사를 뺏긴 상태일 거예요. 그 채권은행에서 딴 데다 팔아 먹으려고 그러겠죠. 근데 한국전력은 아마 그럴 수는 없을 거고요. 민간 전력 회사를 만든다?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는 발생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부채 비율이 높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. 적자가 계속 나는 상태에서 돈이 안 도니까 계속 빚을 늘려갔다. 과연 이것이 머리가 있는 사람들의 경영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 전력 매입 금액을 보면은 회사가 제시한 금액을 보면은 40조 8,850억을 구입한 거로 되어 있어요. 그리고 한수원의 한수원으로부터 원자력이죠. 어, 구매한 전력 금액은 이 4조 원대입니다. 그러면 한 10% 정도 됩니다. 이 10% 정도뿐이 안 되는데 먼저 견해를 말씀드리면은 한국전력 구입 금액 중 한수원 전력 매출은 10% 비중밖에 안 된다. 환경 이름이란 이름을 내걸은 전 정권은 탈원전을 내세웠었다. 과연 국가 생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인가? 원전을 줄이고 대신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관료와 정치인이 여러 이권을 챙겼을 것으로 쉽게 가정해 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견해를 말씀드리고요. 전력 구입비는 4.3% 깎았습니다. 상반기 중에 전기료는 인상을 했지만은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자체의 원재료 가격은 좀 내려갔습니다. 그리고 이 화력발전, 남동발전을 샘플로만 하면은 유연탄 가격은 내려갔고 LNG 가격은 14%가 인상이 됐어요. 근데 전년도에는 유연탄도 87.9%나 증가했었고 상승했었고 LNG 가격이 또 100%나 올랐었습니다. 적자가 안 날 수가 없었겠죠. 그렇게 쉽게 빨리 원재료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전기료를 인상을 못 시키는 그런 상황이었을 테니까요. 전기료 인상은 익히 숙지된 사실이죠. 뉴스들이 나왔으니까. 그리고 전력 구입 단가를 평균 4.3% 인하여 발전 자회사로부터 구입하였다.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됩니다. 그러면은 판매 가격은 얼마나 올렸냐 하면은 그냥 주택용서부터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요금을 받는데 단순 평균으로 해서는 21.5%가 인상이 됐습니다. 전년도에는 11.5% 인상이 됐었고요. 그리고 한국 수력 원자력의 판매 가격은 19.7%가 깎였습니다. 원재료 가격이 좀 내려갔었죠. 그리고 화력발전 전체의 판매 가격 이 판매 가격은 1.2%가 깎였습니다. 그러면은 단순하게 봐서는
에, 그 구입 가격이 4.3% 줄었다 그러면은 제조 원가 비율상으로 3.9% 영향을 받는다. 이렇게 되면은 이 4% 정도 이 전기료를 일반 제조업이 되면은 에, 가격을 내려라 하는 압력을 받는데 워낙 그 전기료가 싸게 팔게 있었으니까 반대로 판매 가격은 21.5%를 올렸다는 얘기죠. 원재료 가격, 구입 가격은 내리고 판매 가격은 올렸다. 그게 약 4%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는 25.5%. 아까 손익계산서에서 그 나온 수치하고 유사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. 다시 글로 정리한 걸 말씀드리면은 전력 구입 단가는 평균 4.3% 깎고 판매 가격은 평균 21.2% 인상시켰다. 한수원 판매 단가는 19.7%나 후려쳤다. 화력발전 5개사의 판매 단가는 1.2%밖에 깎지 않았다. 한수원 원재료 4% 하락에 판매 가격은 10%나 깎인 것이다. 그렇다고도 손익구조가 좋다면 지속했어야 할 것이다. 화력은 원재료가 약 1.5% 하락에 판매 가격은 1.2% 낮게 인하되었다라고 중복적으로 작성을 해 봤습니다. 왜 적자가 낮고 적자 폭이 왜 줄었는지에 대한 이 구입 가격과 판매 가격의 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을 좀 여기에 좀 투자를 해 봤습니다. 시간 투자를. 그렇게 해서 하반기에 손익분기점까지 가려고 하면은 매출을 얼마나 일으켜야 되겠느냐 하면은 94조 4,500억 정도 해야 됩니다. 그러나 뭐 94조 4천억까지 한다 그러면은 적자 한 520억 정도 되는데 1% 정도 전기 소비량이 증가한다. 하반기에 여름에 전력 소비량이 좀 증가하고 폭염 때문에 등등 해가지고 뭐 1%까지인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손익분기점은 자관 94조 8,700억 정도 하면은 250억 정도 남는 거로. 그래서 이 단순하게 이 계약 금액 매출을 어느 정도 일으키겠다는 하고 실적과의 차이가 전기료 인상이 15.2% 인상이 된다라고 별도로 요 차액에 대해서 그 산출을 해 봤습니다. 이 금액에서 단순 2배를 하고요. 거기에서 손익분기점가의 갭을 보면은 15.2%가 인상이 되어야만 실질적인 손익분기점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제조회사가 아니니까 밑에 것은 설명을 안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. 2023년 말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전력료를 15.2% 인상시켜야 가능할 것이다. 전력 구입 가격 상반기 가격 변동 없은 전제 단순 2배를 하는 것을 전제로 했고요. 가공비와 판관비도 변동 없이 더 이상 임금이나 이런 걸 깎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인건비는 인상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. 한국전력의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는 2022년 7,400만 원보다 무려 한 뭐 1,000만 원 가까이 깎이면서 연봉이 그렇게 깎이면서 근무할 맛이 나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원가 스루풋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전제 조건이 그 수루풋율이 마이너스 6.5%였는데요. 판매하면은 이제 6.5%가 적자다 하는 얘기인데 이거를 10% 정도 확보한다는 그 가정을 해 봤을 때 손익분기점은 92조 6,300억 정도 나옵니다. 그러나 원가회계에서 그 작성된 손익분기점 정도 예상을 해 보면은 그 94조
6,500억 정도는 해야 된다 하는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. 스루풀은 1차적으로 운영비용 절감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. 매출 재료비를 낮춘다는 것은 마진율을 우선 10% 확보한다는 가정으로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. 좀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. 매출 재료비 그냥 100% 하반기 말하자면 증가한다고 보는 것은 더 이상의 매입 단가를 더 후려친다든지 그런 거 없이 상반기 가격을 그대로 연말까지 그대로 전기료를 구입한다 이렇게 봤을 때입니다.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은 따라서 전기료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다. 마진율을 10%를 보려고 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죠. 그래서 역시 스루풋도 원가 회계하고의 차이는 없겠습니다. 판매 가격은 매출 94조 4천억으로 할 때 똑같이 520억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두평 T 회전율을 한 1.4% 사실 매출 전기 수요가 더 좀 증가 한다면은 더 판매를 해서 95조 한 7천억 정도 한다면은 한 797억 정도 이익이 남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주주를 보면은 정부가 18.2% 가지고 있고요. 한국산업은행이 32.9%, 연금공단이 6.55%, 그리고 외국인이 14.63%가 되어 있는데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이 눈에 띕니다. 주가는 1년 정도 사이에 크게 내려갔을 뿐에가 16,500원까지 최저가가 갔었고 그 다음에 연말에 22,700억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작년 말에 뭐 하려고 이렇게 올라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굴곡이 심하게 변화들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. 한국전력 상반기 실적을 분석을 하면서 한국전력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현재 우리 국민들이 전기료가 15% 정도 인상이 돼야 한국전력이 적자에서 벗어나는 손익분기점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점이 인식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